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려운 미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성공과 기회가 주어지며 동시에 본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만이 10년 후, 20년 후 향후 미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는 일을 더욱더 잘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다양하게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소중한 인생,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대홍수라든지 메뚜기 때, 또 중국은 거제도 QR코드로 돈을 받는다는 IT 혁명, 샤오미의 놀라운 발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향상되고 놀라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세상, 또 소셜미디어의 상상 초월한 발달, 전자화폐의 상용화, 지정학적 갈등과 자국민을 위한 보호무역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대홍수, 사라진 도시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지금보다 100세 인구가 50배 정도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자, 사진은 미국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인데요. 자,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구가 현재까지 공식 통계로만 해도 확진자가 785만 4,917명이고 사망자가 43만 1,684명입니다. 그야말로 무고한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 상태에 있다. 그래서 두려운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미래가 두려운 것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두려운 것은 또한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아야만이 준비하고 대비해서 극복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최상의 길이고,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KBS 명견 말기를 참고했고요. 김 교수가 현지에서 들은 실화 중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중국의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가꿨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기다렸지만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봄에 뿌린 씨앗이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씨앗이 짝퉁이라 열매가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친 그 농부는 너무나도 상심한 나머지 결국 세상을 작별하려고 맘먹고 농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제발 깨어나라고 가슴을 툭툭 치는 순간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가 깨어났는지 아신가요? 마침 그 농약도 짝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김 교수가 친구들에게 들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 천지이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트렌드 차이나를 쓰기 위해서 중국 현지를 직접 찾았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이라든지 주재원들의 이야기는 늘 처음에는 1, 2년 동안은 중국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5년, 10년 중국에 오래 머물수록 오히려 중국을 더 모르겠고 그래서 중국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어는 보통 짝퉁, 불법, 우려, 피해 등 부정적인 단어가 훨씬 더 많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과는 너무도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앞선 것은 불과 70년밖에 안 되고 5천 역사를 중국이 한국을 앞서 왔던 것이죠. 중국이 깨어났고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는 불과 1년 만에 삼성보다 판매량을 앞서고 있고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된 샤오미 팬클럽은 아이돌 콘서트 팬클럽처럼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 폰이 나오면 CN에 전국에서 모여든 놀라운 샤오미 미팬들이 참가 비용이 17,000원인데요. 이들이 발 디딜 틈이 없고 현장에서는 10배가 넘는 암표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미 신제품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신두름 일으키면서 함께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같이 만들어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고 샤오미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이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편이 보여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며 미편에 의해서 샤오미는 새로운 매주 기능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못해서 그들은 취업을 못해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는 것이죠. 1990년 이후에 중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을 주링허우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젊은 세대는 중국 인구의 15%, 그러니까 2억 명 정도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가치관, 이들은 자유로운 가치관, 얼리 어답터,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 성향,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중국의 부상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우상은 온갖 가난과 시련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딛고 성공을 이뤄내고, 우뚝성, 중국의 신화, 마인이고, 이들 젊은이들은 마인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한결같이 제2의 마인이 되어서 마인처럼 부자로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감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해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진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이들은 연구하고 실험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놀라운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실행하는 실행력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은 창업이고 내 회사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안전보다는 도전에, 다시 말해서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 마이는 청년을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링허우 세대들의 창업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안정적인 큰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업 정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4개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창업지수 1위가 전 세계 창업지수 1위가 바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취업에 목을 메고 있죠. 자, 보면 한국은 1.3 정도 되죠. 1.3 정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중국은 거의 3회 정도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창업 실패를. 그 다음에 일본은 한국보다 좀 적고, 미국은 중국보다도 좀 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도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숫자가 자그마치 2억 명 세대다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다. 원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IT로 무장한 이들 세대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돈과 기술, 계획이 없어서 성공했다는 마인을 성공 모델로 존경하며 따르는 세대들이 2억 명이라면 이들을 연구하고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최악의 집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깝게는 6.25 전쟁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한민족을 가장 괴롭혔고 죄악과 온갖 해악이 되는, 도움이 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들과 분명히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현재를 알고 또 알아야만이, 역사도 알고 알아야만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근본을 알고 이들보다도 확실하게 앞서려면 더더욱 더 잘 알아야 되고, 스스로 힘을 키우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키우고 최대의 가치인 자유와 시장 경쟁의 가치를, 이데움을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무역의 다국화라든지 다각화는 물론이거니와 자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혈맹, 동맹으로 함께하는 것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국 주링허우 세대의 특징을 계속 이어가자면, 이들은 안정적인 삶보다도 창업을 선택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실행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링허우 세대들이 말하는 그들의 특징은 안정적인 삶보다 개척하는 삶에 가치를 두는 세대, 미국처럼 개척의 삶에 두는 세대.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앞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창업자가 후배 창업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중국이 얼마나 빨리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계를 따라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주링허우 세대가 만들어갈 중국의 미래가 무서움을 알고 주링허우 세대들이 부상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서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각각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잠깐 모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들 못지않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꿈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창업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문화 생태계가 조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안전망은 기성세대가 함께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패배자로 낙인 찍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도전과 창업은 매우 어렵겠죠. 창업을 내가 취직을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나는 내 꿈을 내 스스로 펼쳐보겠다는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돼야 할 것이고 중국이 주링허우 세대들은 이미 행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중함에 가능한 것은 창업 도전을 가능하게는 창업 생태계에 있다는 것이고 창업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중국의 국제청년 아파트의 활동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이 선배가 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리도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창업 문화, 생태계 지원, 간소한 행정 절차들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패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패배자라고 또한 낙인 찍지 말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이고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보자면 한국이 한 번 제대로 도전하기 때 중국은 3번까지 도전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더 많이 도전하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도전했을 때 비로소 그 중에서 몇 퍼센트, 1%만 성공이더라도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특히 중국 마이나 샤오미처럼 성공한 선배 창업가가 후배에게 투자하는 문화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배울 것은 배우고 아닌 것은 버리고 한국인의 다양한 창의성과 탁월성, 강점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의 내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사실은 중국이 무너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중국의 트리플 부채, GDP 3배 넘어. 자, 중국의 부채가 끊임없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중국 부양책 여파, 정부 기업 등 전체 부채 GDP 3배 넘어. 그죠? 2019년도 7월 달입니다. 중국 총 부채 GDP 변동 2017년도까지입니다. 이후 더 늘었겠죠. 자, 한국이 이제 31.4%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43%로 지금 되고 있죠. 43%. 근데 중국은 이미 2017년도에 114.4%입니다. 이 채무는 놀라운 모든 것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채무가 늘 말씀드리지만 채무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가계 자산 비중 중 부동산의 비중 이게 한국 다음으로 중국이 넘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약 75%가 부동산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많이 낮춰야 되는데요. 70%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중국의 아파트는 이런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고요. 다 유령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가 아파트를 지어졌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그마치 50개의 유령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중국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이런 표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것이 중국말을 저는 모르겠는데요. 얼른 봐도 이제 그런 대충 뜻은 알겠지만 정확한 뜻은 이제 보면 뛰어내리지 말고 반등을 기다리세요. 증시 폭락과 빈집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이렇게 그 현수막을 붙여놨겠습니까? 증시 폭락과 빈집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 되겠죠. 중국에서 이 정도 섭을 칠 때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길래 이런 홍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 문제 핵심은 빚을 내서 지금 부를 투자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채무는 반드시 어떤 기회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장 의존해서 사는 것은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시장에 의존해서 산다면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한 발짝 앞서는 노력 그리고 부채의 자산은 언제나 목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와 채무를 통한 자산의 증식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시장이고 갈수록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 투자를 통한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는데요. 국가나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시장을 다양화하고 수입처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할 것 없이 시장을 다양화하고 수입처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한국은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약 20%인데요. 반드시 줄여나갈 것이고 한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개척하고 전 세계 다양한 나라로 확장하고 새로운 산업과 제품을 개발하고 도전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도 자산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자기 집 한 채를 급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늘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특히 부채를 통한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오랫동안 일할 방법과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방법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 일을 하면서 수입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또 하나 놓치지 말할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 본질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산 독재, 일당 독재, 통제사회, 짝퉁과 거짓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유와 진실, 정의와 경쟁, 그리고 창의가 마음껏 허용되는 제도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출발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제도 운영했고 잘못된 부정선거는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존과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냉정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훔친 권력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자격 없는 불법 집단은 반드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모든 법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은 민의,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겠지만 곧 끝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유를 억제고 탄압하는 경찰국가, 독재 국가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미래와 자식과 자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치러야 될 혹독한 대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권력으로 모든 것은 당장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권리를 부정한 주권, 선거를 부정해버린 것은 근본을 무너뜨린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허위자, 거짓이고 사상 누각이고 거짓으로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것을 방치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노예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한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일이 있는데요. 자신의 가족과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자 위치에서 찾아보고
가능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